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상승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무대에 등장하면서 소형주 러셀 2000과 S&P 500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2023년 1월 이후에 최고의 월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상승이 약 38%에 달했죠. 그런데 이 주식의 상승을 명확히 설명할 뉴스는 없었습니다. 분석가의 변경도 없었고 특별한 회사 발표도 없었습니다. 대신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짧아진 거래 기간 동안 변동성과 시장 조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부품 생산이 집중된 두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는 자동차 업계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만약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주 차원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테슬라를 제외할 가능성도 언급되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주중에 약 6% 하락하기도 했지만요. 11월 전체적으로는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이번 상승에는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죠. 시장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AI 기술이 앞으로 회사의 성장의 핵심이 될 거라며 테슬라 주가를 매수 추천하고 목표가를 40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테슬라의 FSD 버전 13이 출시 예정입니다. FSD 버전 13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업데이트가 자율주행 기술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슷한 발표가 반복된 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DOGE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DOGE란 정부 효율성 부서죠. 따라서 머스크가 미국 금융규제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소비자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금융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머스크는 이 기관을 중복되는 규제기관이라고 하면서 비효율적인 정보의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자신의 SNS 플랫폼 X에 올렸습니다. CFPB는 어떤 기관일까요? 은행, 대출업체,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 같은 금융기관들을 규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총 19빌리언 달러 이상의 경제적 구제를 제공해온 강력한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의료부채 규정 강화, 은행 계좌 전환 용이화, 그리고 연체 수수료 제한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금융업계에서는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머스크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머스크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재검토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조직은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으로 구성되었고요. 트럼프 측의 측근은 CFPB를 약화시키거나 폐지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데요. 새로운 국장이 임명되면 CFPB의 규제들을 처리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머스크의 주장은 규제 완화와 정부 효율성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호재가 재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한 주간 약 5%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반등하며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1.2% 상승해 136.94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상승세는 유럽 반도체 주식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려는 계획이 당초 예상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주가는 2.4% 상승했고 경쟁사인 ASM 인터내셔널도 1.1%가 올랐습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시장을 쉬는 동안 유럽 반도체 업계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지난주 미국 시장도 이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7.2%가 하락했고 지난주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주요 고객사인 델 테크놀로지스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엔비디아와 반도체 업계 상승세는
투자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로 상승 잠재력이 높은 1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는 성장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프리스의 전략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성장주가 다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매출과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이런 주식은 확장성과 성장성 덕분에 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합니다. 반면에 가치주는 이미 성숙한 기업의 주식을 뜻합니다. 보통 성장률은 느리지만 안정적인 배당금을 주거나 주가 이익 대비 낮은 수준으로 거래됩니다. 제퍼리스는 트럼프의 복귀 초기에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더 나은 투자 선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요.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처럼 초기에는 성장주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경제 성장이 정상화되면서 성장주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주의 불리한 환경입니다. 전 세계 무역 성장이 둔화되어 가 상한선 등 원자재와 경기 민감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장주가 최근 5년 최고치 대비 20% 저평가 상태라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S&P 500 순수 성장 지수에 속한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수는 성장성 점수가 높은 주식을 포함하고 있고요. 시장 가치가 아닌 성장성 점수로 가치를 부여합니다.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 일라이 릴리, 램 리서치, 코소엘,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 엔비디아, 우버 테크놀로지, 알파벳, 윈 리조트가 있습니다. 갭 CEO는 관세 때문에 의류 가격을 10%에서 20%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관세 정책이 소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국가들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소매업체들은 두 가지 전략을 통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망 전략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아직 관세가 실제로 도입될지 언제 도입될지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정보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반면 두 번째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소매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오르기 전에 재고를 미리 확보하거나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아서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물건을 미리 많이 사들여 나중에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관세가 시행되면 소비자인 우리들에게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의류 가격이 10에서 20%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사는 옷 한 벌이 훨씬 비싸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업체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의 소형주 ETF를 매수할 때일까요? 지난 2년 동안 주식시장은 인공지능 열풍, 물가 하락, 그리고 높은 금리 속에서도 버텨낸 경제 덕분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대형주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지만 소형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팬데믹 당시 정점을 찍었던 소형주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서 2022년 약세장에서 고전을 겪어왔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도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에 쏠려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형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형주의 상승세는 선거 이후에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투자자들은 트럼프와 공화당 의회가 낮은 세율, 규제 완화 같은 친기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다만 관세 정책은 소형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어렵지만 대형 다국적 기업들보다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 이후 러셀 2000은 7.2% 상승했는데요. 대부분의 상승이 선거 다음 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도자들이 트럼프에게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 측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적 비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뉴스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지원을 받으며 친 비트코인 정책을 약속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해
디지털 금으로 간주하고 이를 국가 재산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입니다. 비트코인 비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미국 정부는 외환과 금 그리고 긴급 물자 같은 자산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암호화폐업계는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익으로 미국의 36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 전문가 앤드류 오닐은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줄어든다면 이 자산을 활용해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 때문이죠. 2022년 5월에 5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20% 넘게 폭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싼 가격에 매입했는데 나중에 가치가 떨어지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해서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정책들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만 큰 이익을 안겨줄 뿐 일반 국민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 매입을 추진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주식시장을 거품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력한 정책들을 예고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과 글로벌 무역 전쟁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유럽과 중동의 갈등 그리고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보이는 건 좋지만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에릭 다트는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 시장을 더 끌어올릴 새로운 매수자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 버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현재 S&P 500은 올해만 53번의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는 거의 5일마다 한 번씩 기록을 경신한 셈입니다. 이런 상승세는 닷컴 버블 시절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오를 거라고 믿는 미국인의 비율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이런 과도한 낙관론과 위험 선호 분위기는 한편으론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기만 할 것 같지만 이런 분위기가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꼭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도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상승은 100년 동안 단 4번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3년에는 S&P 500이 24% 상승했고 올해는 26%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해 연속으로 큰 상승률을 기록한 사례를 보면요. 1920년에서 30년대에는 2년 연속 상승한 뒤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1929년에는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면서 대공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50년대는 상승세가 계속됐지만 세 번째 해에는 상승률이 3%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1990년대에는 95년부터 96년까지 큰 상승을 기록했고 이후 3년 동안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죠.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랠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채권 수익률이 하락 중입니다. 1990년대 중반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면서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 해 연속 20% 이상의 상승률이 있었던 4번 중 2번은 거품이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즉 2025년이 또 한 번의 좋은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골드만삭스와 뱅가드와 같은 금융사도 향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의 복귀로 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죠. 사전에 관련 종목을 리스트로 미리 정리해서 분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와 관련된 주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